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현정 선생님은 초중등부의 최고의 국어 선생님이시고요. 일타 강사세요. 보통 본인 혼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통 80명에서 100명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 설명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또 국풍 2000의 최고의 자랑이죠. 이동찬 강사님을 통해서 사회와 역사 부분이 설명이 될 거예요. 이동찬 강사님은 국풍 2000이 국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원이 주변에 또 사회도 잘한대. 역사도 국풍 2000이래. 이런 말을 듣게끔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이동찬 선생님을 통해서 영상 발표할 거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로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치고 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도 계시고 가끔씩 또 이제 학생분들도 이 설명회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빠르게 이제 정확한 정보만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소개부터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입니다. 제 이름은 이동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의 간단한 이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에서 고등 사탐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계동에서는 이제 현재 중등 과정만 지금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역사사회를 이제 국풍 2000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사회 과목이랑 역사 과목을 총체적으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역시 학부모님들께서 중1 학부모님, 중2, 중3 학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1 과정입니다. 이 중1 과정을 이제 선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같이 중복 수강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1 과정은요, 사회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과목이라 하면 크게 보시면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나 뭐 정치, 경제, 법과 같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학문들이 종합되어 있는 학문이 바로 중1 사회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1 사회 과목을 개강하는 목적은 일단 두 가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자유학년제 때문에 내신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내신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죠. 이런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 이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두 번째 요인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중학교 1학년 사회 과목, 아니 중등 사회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사회 과목을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 중학교 3학년이 되면요, 사회 과목이 또다시 한번 생깁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3학년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학교 1학년 사회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실층적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3 사회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나중에 고등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면 고1 과정에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이 계속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고 연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형태라는 것,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건 혹은 중3이 되건 뭐 멀리 봤을 때는 고3 정도가 돼도 이 과목이 그대로 연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가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을 미리 준비하셔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고등교육과정 때 사탐 과목, 사회 과목만큼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가장 증진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이런 폭넓은 배경 지식들이 바탕이 되고 있고, 이제 중학교 3학년에도 연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등교육 과정에도 연계가 된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은요, 사회 과목을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과목만 따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세계사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 한국사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해봤거나 혹은 들어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 세계사라는 과목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뭐 아케메니스족 페르시아, 사산족 페르시아, 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성기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왕들의 변천사 이런 거 이야기만 들어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중학교 2학년 세계사라는 과목 자체를 좀 두려워하거나 혹은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아예 뿌리박고 포기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역사 과정이라는 것은 이 세계사라는 과목 자체를 어느 정도 친숙하게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동양사랑 서양사 중심으로 세계사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동양사랑 서양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서아시아사도 있고 인도사도 있고 아메리카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역사를 좀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복합적인 어떤 역사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이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고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한 구조 속에서 이해적 흐름이 완비가 돼 있어야 높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역사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그대로 고등교육 과정에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의 주요한 과목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중학교 3학년 과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요,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개 과목으로도 편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 과목이 되고 미리 넘겨보겠습니다. 역사 과목도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사회 과목부터 설명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사회 과정이 좀 더 심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면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사회에서 정치 파트에서는요 간접 선거랑 직접 선거에 대해서 개념 비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접 선거랑 직접 선거의 차이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간접 선거는 국민이 그 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그 대표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라면 이 직접 정치라는 건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을 배우는 게 간접선거의 직접선거라면 중상교육과정은 이제 간접선거, 직접선거뿐만 아니라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 뭐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행정부, 이 삼권 분립으로 기초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행정부서들을 공부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면밀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3 사회 과목은 제가 예시를 든 건 어디까지나 정치일 뿐이고 시간이 많다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경제, 사회, 문화 각 다양한 분야들에 아주 폭넓고 굉장히 심층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학문이 이 중3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3 사회는 중학교 1학년과 마찬가지로 연속성의 과정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등교육과정 이제 크게는 수능 사탐 과정까지도 그대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대로 연계가 된다기보다는 좀 더 덧붙인다는 표현이 좀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중등 사회를 지금 잡아놓으셔야 나중에 고등교육 과정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국영수에 집중하고 사탐에서는 어느 정도가 기초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전략상 훨씬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사회 과목 특성이 되겠고요. 이제 역사 과목 특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사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중3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교육과정, 이전교육과정이라서 2009 개정교육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만 이제 한국사랑 세계사를 동시에 배웁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한국사를 배우고 2학기 때는 이제 세계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합적인 학문을 동시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학습량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과목 자체가 공부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과목 자체도 결국은 한국사의 예시를 들자면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 한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 이후부터는 수능 한국사가 필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수능 한국사로 그대로 응용된다는 거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과목적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목차는 이제 전 학년에 대한 목차가 아니라 2학기 기준 목차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목차를 보시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2학기 목차인데 좀 제가 면밀히 살펴보자면 지금 크게 단원이 이제 7단원, 8단원, 9단원, 10, 11, 12단원 총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단원 같은 경우는 사회 파트, 이제 인간과 자아실현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파트, 이어서 이제 정치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파트에 좀 심화 선상이 돼 있고 이제 법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사회 변동,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게 중학교 1학년 사회의 주된 동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중학교 2학년 목차 가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목차 역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계사를 배웁니다. 정말 아이들이 어려웠는데요. 이 목차 역시 2학기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기 기준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4단원에 이제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운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시민혁명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혁명이라든지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뭐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적 침략 과정 이런 근대사가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나중에 5단원이 되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6단원이 되면 이제 냉전체제 이후 현대사까지 배우게 됩니다. 정말 많은 양의 어떤 역사적 지식을 묻고 있는 게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셔야만 좀 그런 부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3 목차가 되겠습니다. 중3 목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랑 역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사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일단 2학기 기준으로 7단원의 인구 파트, 그 다음에 도시 파트, 이제 도시라는 파트가 이제 환경 파트인데요. 이 도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도시 화율이라든지 이 도시 화율에 대한 비례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천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이 중3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10단원과 11단원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그 다음에 12단원은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3 사회 목차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과목이 되겠습니다. 중3 역사 과목은 2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 이제 세계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중3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과정 친구들까지가 마지막 2009 개정 교육과정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랑 똑같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지금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중2랑 마찬가지로 현 중2랑 마찬가지로 세계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세계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제국주의 침략 과정,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과 이제 현대사까지 배우는 걸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목차 부분은 어디까지나 2학기 진도 부분에 한정이 된 거고요. 학교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을지중이나 중계중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의 예시를 들어봤을 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2학기 진도로 나가는 게 맞지만 2학기 진도로 안 나가고 1학기 진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시험 범위가 다른 부분들은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이제 이번 주에 첫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머니들께서 중학교 1학년 사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난 지금부터 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간표인데요. 중학교 2학년은 지금 3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요일반과 일요일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9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같은 날 11시에 끝나자마자 11시부터 13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반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강 신청을 보셨을 때 일요일 9시 반은 지금 부득이하게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토요일 날 11시나 혹은 토요일 날 오전 9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6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는 전략적으로 토요일반이 좀 더 여유롭지 않는 선택이지 않나 라고 제가 추천드리고요. 개강 일자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아니라 사실 2주 전에 개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들의 좀
내신 대비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만큼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세계사기도 하고 범위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지금 들으셔도 전혀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3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중3은 이제 간단합니다. 일요일마다 편성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첫 내신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요일날 아침 11시부터 1시까지 13시까지 역사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1시부터 이제 2시까지 1시간 동안 이제 보통 점심시간을 갖게 됩니다.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어서 중3 사회 수업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중3 사회 수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마감 직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중3 역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중3 가정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에게도 다 해당 사항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 주어진 시간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는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학원 측에 제의를 해주시면 학원 측에서는 그 의견을 조합해서 가장 많이 설득이 되는 반, 가장 많이 수요가 보이는 반을 통해서 추가 반이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의 강의 특징인데요. 이제 저의 강의 특징은 이제 철저하게 암기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역사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고 외우기 싫어하고 암기 과목이라고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 과목은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은 암기 과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외워서 암기할 것인지 혹은 그 구조적인 맥락을 마치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된 채로 그 구성된 채로 맥락 속에서 뼈대를 갖추는 거랑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가 바로 이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이 단순 암기 과목을 완전한 이야기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돋우피면서 그리고 이 흥미가 유발이 된 끝에 끝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저희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서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보시면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강의는 주간 테스트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간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요. 매주 1회마다 이제 저희 수업을 듣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가 됐다는 행동을 시츄에이션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이가 막상 그때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아이가 이 사실을 얼마만큼 그 다음 주까지 복습을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원칙이 주3의 복습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3의 복습 원칙이라는 것은 학생들마다 스케줄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월, 수, 금이 시간이 난다. 그리고 이 학생이 만약에 저의 수업을 토요일날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월, 수, 금만큼은 하루에 30분씩 사회 과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30분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의 판서 수업에 기반이 된 필기노트와 그 다음에 교재로 부교재로서 나눠드리는 그 교재를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두 바퀴가 돌리면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게 그날 하루의 할당량이고요. 월, 수, 금 이렇게 끊임없이 노출을 시켜주다 보면은 토요일날 아이가 저를 만났을 때 그 전주에 대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20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게 18개, 19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20개까지도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것은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어떤 지능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등 교육과정이건 고등 교육과정이건 가장 공부에 중점이 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복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이 제기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능 아니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과정이건 중등교육과정이건 보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사는 학생들이건 부산에 사는 학생들이건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을 내는 것이 중고등교육과정의 기본 테마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복습을 한다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시스템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역사사회 과목은 지능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아이가 주3의 복습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학습 능력의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이 든 학생들은 정신 차리고 뒤에 돌아보면 어느새 전교권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 점 반드시 어머니들께서 기억해 두시고요. 이 주3회 복습 원칙을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교님과 이제 저가 매 주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이들은 좋든 싫든 이것이 습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간 테스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강사님과 조교님의 이제 학습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교님을 따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조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 체크나 주간 테스트 채점, 결과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나 공지사항을 전파하게 됐고요. 저는 이런 불필요한 업무를 안 하게 됨으로써 오로지 저의 강사의 가장 큰 업무인 이제 학교별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주간 테스트는 제가 출제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강의 준비, 이런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강사의 업무 부담과 이 강사의 업무 부담을 통해 조교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강의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짤막하게 지금 저랑 같이 콜라보로 일해주고 계시는 조교님이 계시는데 좀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동찬 선생님 조교입니다. 앞서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수업 진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들, 출결, 주간 테스트 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매주 결과마다 제가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특이 사항들, 심지어 학습 성향, 학습 현황까지 모두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행정 관리하고 있고요. 그 행정 관리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맞춤형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외적인 것, 그러니까 학습을 떠나서 학습 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진로라든가 뭐 고민이라든가 어떤 고민이든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어떤 면에서든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교님께서 시간이 좀 없으셔가지고 조교님께서 여기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임무 사항에 대해서는 다 훌륭하게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침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테스트 예시입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기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출제하고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예시고요. 한 28문제 정도 제가 예시를 냈네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그때 배웠던 단원이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면 뭐 20문제, 많다면 25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서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 예시, 이건 이제 조교님께서 하시는 이제 데일리적인 업무인데요. 이 저희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서 이제 아이들이 점수를 얼마만큼 나왔고 그 얼마만큼 나온 점수를 조교님께서 이 단톡방에 직접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이들의 어떤 익명성을 보장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이 되지 않고 점수를 발표하는 겁니다. 20점, 22점 만점에 지금 이 친구는 20점이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판서 예시입니다. 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자체가 교재가 중심이 아니라 저의 필기 노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요약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기말고사 결과입니다. 네,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 수강생이 그때 당시에 한 93명 정도가 되는데 이 93명의 수강생 중에 18명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뭐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결과거든요. 이 결과적인 측면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사회 역사만큼은 그냥 저를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 안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끗 1-2,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끗 1-2, 중3 같은 경우는 2-2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좀 그러니까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역사가 이게 2015가 아니라 유일하게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 어머니들께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제 모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좀 지루하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